예,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별하게 오늘이 피지컬 AI 관련된 얘기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피지컬 AI는 뭐가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집에 굴러다니는 라즈베리 파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물리적인 장비라면 장비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갖고 어떻게 하면 이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올해가 작년에는 에이전트의 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에이전틱 AI의 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에이전틱 AI의 해는 뭘까? 작년에는 에이전트 하나하나를 이렇게 놓고 다뤘다면은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동시에 상호작용을 해서 돌아가는 멀티 에이전트가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번 가능할까? 라즈베리 파이 안에서 그 제한된 자원 안에서 가능할까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전 저스틴 이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석 디벨로퍼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GitHub 그리고 링크드인 프로파일 팔로우 해주시면은 이런저런 얘기들 들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에이전트가 뭔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에이전트를 나타내는 가장 큰 상징력을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에이전트는 뭔가 작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워크플로우가 쭉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선언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정의를 했어요. 첫 개발자들이 정의를 해가지고 요 순서대로 따라가라 라고 이제 보통 애플리케이션들이 들어가는데 에이전트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니라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지가 알아서 막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자기가 만들어서 하고 하죠. 그래서 그 자율성이라는 오토노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때 에이전트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랭귀지 모델, 그리고 인스트럭션, 그리고 툴, 이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뭔가를 알아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AI의 힘을 빌려야겠죠. 생성형 AI의 힘을 빌려야 될 거고 그리고 에이전트한테 너는 어떤 작업을 하는 에이전트야 라는 걸 페르소나를 부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페르소나와 더불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건 해 뭐 이런 지시사항을 전달해줘야겠죠. 그게 인스트럭션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은 이러이러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네가 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정해준 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보통 이제 에이전트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입력이 필요하겠죠. 트리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메시지가 들어온다든가 사용자의 메시지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에이전트가 나를 이 에이전트를 호출한다든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랭귀지 모델, 인스트럭션, 툴들을 거쳐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다른 에이전트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상대방 사용자한테 보내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이제 도입하기 이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워크플로우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보면은 크게 이런 세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행사에 오시기 위해서 이제 이벤터스에 이제 막 이제 사용자 참가자 등록을 하실 때 보시면은 막 근데 폼을 막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오가나이저께서 내가 요 데이터를 하나 더 받고 싶어 하고 필드를 하나 늘립니다. 자, 늘리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구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바뀐 데이터 구조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API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개발할 때 데이터 콘트랙트 부분이 이제 그쪽인데요. 솔루션 아키텍트들이 그 데이터 콘트랙트가 바뀌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바뀌면은 다른 엄청나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렵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구조적으로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특히나 레가시 애플리케이션 경우에는 더 그렇고 그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것들과 굉장히 많이 물려 있을 경우 더 심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런 구조화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UI 기반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작성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입찰을 한다. 이럴 때 그러면은 보통 이제 외부로 로그인 해가지고 거기서 막 내가 원하는 찾아서
입찰하고 빠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귀찮고 하니까 이게 뭐 RPA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UI 오토메이션 같은 걸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나라장터가 UI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로그인 버튼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RPA 이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못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UI 업데이트가 새벽 2시에 발생하더라도 그걸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걸 고치고 막 그런 인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사람 손을 많이 타는 거니까 좀 힘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그 워크플로우 프로세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결제 프로세스가 있다고 해보죠. 중간에 이제 중간 결제자가 있고 최종 결제자가 있고 그러겠죠. 근데 중간 결제자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항상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중간 결제자로 놓고 어떤 워크플로우를 가정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퇴사를 했다거나 휴가를 갔다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워크플로우는 또 이제 그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은 if A가 워크플로우면은 then B 뭐 이런 식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그 컨디션문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점점 RPA가 복잡해질 거예요. 그 워크플로우 프로세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점 복잡해지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이제 복잡해지지 않게 할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에이전트 도입 이전에는 어쨌든 사람 손이 다 가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AI 에이전트가 도입이 되면서 즉 랭귀지 모델이 도입이 되면서 랭귀지 모델이 할 수 있는 게 크게 한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인풋이 딱 들어오면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지가 분석을 합니다. 리즈닝을 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 건지를 이제 찾아서 이제 액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 아니면 뭔가 그 오류가 발생했다 한다면 거기서부터 자기가 그걸 보고 지금 뭔가 잘못됐네?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안 되네? 하고 러닝을 한 다음에 다시 이걸 고쳐가지고 다시 뭔가 처리하겠죠. 그게 이제 에이전트가 이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 리즈닝, 액팅, 러닝이라는 요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딱히 사용자 개입이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아까 했던 그 세 가지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어 라고 한다면 랭귀지 모델을 딱 보고 지금 백엔드 API의 구조는 원래 이런데 너가 갖고 온 거는 뭔가 좀 다르네? 그럼 내가 API 구조에 맞게 다시 데이터 구조를 조정을 할게 라고 해서 그 데이터 구조화를 랭귀지 모델이 에이전트가 대신 해주죠. 그리고 UI가 바뀌었어요. 마우스 버튼이 로그인 버튼이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바뀌었네? UI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그걸 확인해가지고 다시 체크해서 다시 로그인하게 할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이가 휴가를 갔네? 홍길동이가 퇴사를 했네?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는 김계발로 바꾸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워크플로우를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에이전트가 이제 알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에이전트들을 우리는 이제 그러면 쉽게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을까요? 크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세 가지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IaaS 방식, PaaS 방식, SaaS 방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IaaS 방식으로 갈수록 굉장히 이제 내 손을 많이 탑니다. 그리고 SaaS 방식으로 갈수록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코파일럿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SaaS 방식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뭔가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 저쪽 이제 컨테이너를 통해 가지고 코딩을 해서 컨테이너에 말아가지고 배포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빨리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코딩을 모르고 그 다음에 뭐가 에이전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원리를 몰라도 그냥 매뉴얼대로 하기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뒷단에 모든 게 다 추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내가 뭔가 좀 더 내가 원해서 제어를 하고 싶고 뭔가 커스터마이징도 하고 싶고 막 그렇다면은 오른쪽으로 사스 방식으로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없죠. 왜냐하면 다 추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왼쪽 방향으로 가서 내가 직접 코딩을 하고 싶다 라고 저쪽으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방식이 있지만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에이전트를 만들든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랭귀지 모델, 그리고 인스트럭션, 그리고 툴링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볼 거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즉 내가 직접 코딩을 해서 만들 때 필요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퍼블릭 프리뷰였는데 그 지난주 토요일이죠.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이제 그 릴리즈 캔디데이트가 됐어요. RC 버전이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주기사항으로 보면은 RC1이 나오고 한 달쯤 있다가 RC2가 나오고 운이 좋으면 RC2 이후에 바로 정식 버전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한 번 더 돌아서 RC3가 나온 다음에 정식 버전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따지면은 지금 2월 달이니까 한 3월, 4월, 5월이나 6월 달쯤에 4월이나 5월 달 아마 5월 달 때 높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얘가 정식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게 이제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 기반의 프로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커뮤니티랑 같이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계속 이제 계속 기획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개방형 오픈 스탠다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모든 어떤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현재 그 개방형 프로토콜로 다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프레임워크들과도 이게 상호 호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디라는 부분인데 이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코드가 이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의 버전업이 굉장히 수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버전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전 버전에서 작성했던 코드도 버전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망가진다거나 깨진다거나 해가지고 버전업에 따라서 다시 코드를 새로 짜야 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디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특히나 회사에서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 선호하지 굉장히 실험적인 걸 돌리는 걸 선호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갖고 있는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코딩으로 그러면 굳이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쉽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왼쪽에 있는 코딩으로 직접 내가 만들어야 되는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보통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방법이 어떤 게 더 낫다, 다른 거에 비해서 낫다, 낫지 않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니고요. 각각의 다 유즈 케이스가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직접 코드로 개발을 우리가 직접 코드로 개발을 해야 돼, 에이전트를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코드를 쓰게 되면은 이제 에이전트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죠. 어떤 모델이든 내 마음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사스 방식일 경우에는 뒷단에 어떤 모델이 붙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랭귀지 모델이 붙었다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붙일 수 있고 어떤 플랫폼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라즈베리 파이에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데이터 소스든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로컬에서도 개발하고 디버깅하고 테스트하고 돌려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컨테이너를 말아서 돌리기 때문에 배포를 할 때도 내 로컬에서 돌아가지만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어떤 클라우드 시스템 아니면은 우리 회사의 온프렘 어디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만 돌아간다면은 거기서 다 배포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쓴다? 거기다 배포하시면 되고요. 우리 회사에서는 AWS EKS를 쓴다? 거기다 배포하시면 되겠죠. 구글 쓴다? 구글 GK에 배포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배포를 해도 상관없다는 게 바로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은. 이제 사스 쪽으로 하게 되면은 그 플랫폼에 종속이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코파일럿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돌아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작년 9월 달에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나왔는데 그 전에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두 가지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있었습니다. 시멘틱 커널과 그 다음에 오토젠이라는 두가 있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멘틱 커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랭귀지 모델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시멘틱 커널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랭귀지 모델들을 막 선택해서 붙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젠은 좀 더 실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좀 리서치 기반의 그 프레임워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과 관련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고 그 뒷단에서 그 이제 시각화해주는 그런 도구 같은 것도 오토젠에서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저는 처음에 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얘네 둘이 팀키라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두 개가 다른 영역에 있다가 이제 합쳐져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나와서 굉장히 잘 합쳐져서
지금은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잘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은 시멘틱 커널의 장점을 이어받아서 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는 SDK로 다양한 랭귀지 모델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 상용 벤더들 모델 있죠. 예를 들어서 안트로피라든가 오픈AI라든가 이런 모델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제공자에서 주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라든가 AWS 베드락이라든가 구글 버텍스 AI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로컬 모델 올라마 같은 걸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랭귀지 모델을 연결할 수가 있어서 좋은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데모 시간에 이 두 가지 파운드리와 올라마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에이전트 시나리오를 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 에이전트뿐만이 아니라 멀티 에이전트, 즉 에이전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를 호출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에이전틱 시나리오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시퀀셜, 컨커런트, 핸드오프, 그룹체, 나젠트 패턴이 있는데 저는 시간 제약상 가장 간단한 시퀀셜 패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양한 프로토콜, 아까 오픈 스탠다드를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MCP 프로토콜을 지원을 한다든가 A2A 프로토콜을 지원을 한다든가 AGUI 프로토콜을 지원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 에이전트가 다른 그 이제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써서 다양한 툴링들을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오늘 요 두 가지를 잠깐 보여드릴 것 같은데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지원하는 프로토콜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에이전트들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에이전트 프로토콜 스택이 있는데 이제 중간에 에이전트가 있죠. 에이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사용자와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에이전트와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툴을 불러오기 위해서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이 다 서로 다른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한단 말이죠.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는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UI 쪽이죠. 그래서 백엔드 에이전트가 있고 프론트엔드 챗봇 UI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둘 사이에는 AGUI 프로토콜이라는 걸 써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와 에이전트끼리 소통을 할 때는 A2A 프로토콜을 써서 합니다. 그래서 이미 어딘가에 배포가 되어 있는 에이전트가 있다고 쳤을 때 그 에이전트와 지금 내가 만들고자 하는 에이전트끼리 상호작용을 하려면은 그 A2A 프로토콜을 쓰면 되겠죠. 이건 이제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에이전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도구들을 내가 직접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구들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MCP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렇게 되겠죠. 요 세 가지가 에이전트 프로토콜 스택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근데 요거 말고 A2UI라는 것도 따로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이름은 마치 AGUI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프로토콜은 아니고요. 생성형 AI를 통해서 UI 위젯을 만들어주는 어떤 스펙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이런 거와 결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 프로토콜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일단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어떤 식으로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할까?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가 이제 아까 5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워크플로우 패턴이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시퀀셜, 컨커런트, 핸드오프, 그룹 챗, 마젠티 이렇게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시퀀셜 패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말 그대로 쭉 일렬로 가는 거죠. 사용자로부터 첫 번째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요청 사항을 첫 번째 에이전트가 받았어요. 처리가 다 끝나고 두 번째로 넘깁니다. 처리가 끝나고 또 세 번째로 넘겨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마지막 에이전트가 돌려줍니다. 쭉 선형적으로 지원이 되죠. 그래서 시퀀셜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룹챗 패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뭐 워커, 리뷰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케팅 프로젝트의 에이전트다라고 한다고 치면은 고객이 이제 나 이런 거 프로모션 하고 싶어요라고 딱 던지면은 처음에 이제 그 마케터 에이전트가 프로젝트 매니저 에이전트가 딱 그걸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피라이터한테 던질 겁니다. 그리고 카피라이터 막 작성해요. 그다음에 리뷰어가 다시 이제 봅니다. 던지죠. 리뷰어가 또 그걸 리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프로젝트 매니저한테 던집니다. 그러면 돌고 그러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보고 나서 다시 좀 더 보강을 해야겠는데라고 다시 계속 사이클 돌겠죠. 그죠? 계속 채팅을 계속해서 서로 채팅을 다 끝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뭐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 매니저가 다시 이제 사용자한테 돌려주고 그리고 계속 서로 채팅을 해가지고 에이전트끼리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는 게 그룹챗 패턴이고요.
컨커런트 패턴은 조금 더 다릅니다. 약간 요거는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랑 좀 비슷한데요. 첫 번째 트리아지 에이전트로부터 한테 사용자가 이제 메시지를 던지면은 트리아지 에이전트가 받습니다. 트리아지 에이전트가 받고 트리아지 에이전트는 이제 거기 같이 있는 모든 에이전트들한테 다 던져요. 그걸. 이런 게 사용자한테 들어왔어. 그러면은 A, B, C 에이전트가 다 받아서 각자 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결과값을 다 트리아지한테 던져줘요. 그럼 트리아지 에이전트가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정리해서 사용자한테 던져줘요. 그렇게 됩니다. 그게 컨커런트 패턴이고 핸드오프는 조금 다릅니다. 컨커런트랑 비슷한데 트리아지로 받는 건 똑같아요. 근데 트리아지 에이전트가 보고 메시지를 보고 얘는 A라는 에이전트한테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러면 A라는 에이전트가 받아서 처리해서 주죠. B랑 C는 없어요. 아직 없고. 그다음에 다시 받은 다음에 트리아지가 받은 다음에 다시 사용자한테 돌려주든가 아니면은 이 받은 결과를 이번에는 B라는 에이전트한테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B라는 에이전트한테 던져주죠. 그럼 그동안 A랑 C는 놀고 있겠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같은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인터뷰 코치 그런 멘토링 같은 걸 받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아니면 인터뷰 프로세스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일단은 처음에 안녕하세요 딱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제 서류 접수를 받는 사람이 있겠죠. 자 이력서 주세요. 그럼 이력서 받아갖고 이력서를 어딘가에 시스템에 입력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비헤이비어럴 인터뷰를 하겠죠. 그래서 막 인성 인터뷰를 하겠죠. 그래서 너는 당신의 가장 장점과 약점을 말해보세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 언제였습니까? 하고 막 쫙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테크니컬 인터뷰를 또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리아지가 계속 이제 그 인터뷰어를 계속 호출을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제 상대방이 사용자가 입력한 그 응답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핸드오프 패턴이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젠틱 패턴은 굉장히 복잡한 건데 이 나머지 네 가지가 동시에 다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트리아지가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배분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배분을 받는 그 에이전트가 어떤 하나의 그룹 같은 게 될 수 있어서 그게 이제 시퀀셜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게 그룹 체스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도메인 로직에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데모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시퀀셜 패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말이 많았으니까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계속해서 이제 간단히 데모로만 해서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데모는 라즈베리 파이 위에서 과연 요 제한된 그 리소스로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랭귀지 모델을 한번 연결해 볼 거고요. 저는 오늘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올라마,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아가는 올라마 서버를 바탕으로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에이전트 랭귀지 모델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하나의 로봇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럼 온디바이스 AI라고 쳤을 때는 올라마랑 비슷하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본인이란다. 에이전트가 아니면 로봇이 자기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아닐 경우에는 어딘가로 또 보내겠죠. 그럴 경우에 그 다양한 시나리오가 그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어요. 해봤고 그 다음에 그때 간단한 싱글 에이전트를 한번 구성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멀티 에이전트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데모는 그 이야기꾼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러 에이전트라서 그 스토리텔러가 혼자 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스토리텔러가 얘기를 하고 그걸 좀 더 가공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에이전트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거를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그 UI까지 통합을 해주는 그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고요. 코드가 있고요. 이제부터 이제 안 되면 끝인데. 자, 여기서 이제 코드를 잠깐 보여드리려면은 여기에 랭귀지 모델을 연결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단지 아스파이어라는 건데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그 다음에 올라마 서버 이런 걸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코드가 여기 보시면 에이전트라는 코드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에포스라는 코드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웹 UI라는 코드가 보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라는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웹 UI는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에포스트가 이제 아스파이어 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해줍니다. 여기 처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UI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에이전트를 선언을 하고 얘가 UI 쪽에다가 레퍼런스로 가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보면은 그 프론트랑 백엔드가 따로 있으면 따로따로 그 실행을 시킨 다음에 로컬 테스트할 때 따로따로 실행을 시키고 그걸 연결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주면은 한 번에 팡 돌아가 이미 레퍼런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백엔드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백엔드 쪽 에이전트 쪽에서도 에이전트 쪽에서도 여기 LLM 레퍼런스 이렇게 보이시죠? 를 하겠다라고 보였으니까 그럼 그게 이제 여기에 팩토리 패턴으로 제가 이제 해놨거든요. 여기 앱 세팅이라는 그 환경 설정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LLM 프로바이더가 지금 현재 기본값으로 GitHub 모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올라마나 아니면 GitHub 아니면은 이제 애저 오픈 AI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랭귀지 모델을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걸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 올라마를 탈 수도 있고, GitHub을 탈 수도 있고, 이제 애저 오픈 AI를 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랭귀지 모델을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걸 따라서 올라마면은 이제 올라마를 타고, 그다음에 GitHub 모델이면 GitHub 모델을 타고 해라. 이럴 때 이제 필요한 리소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마를 선택했으면 올라마 서버를 올려라. 그리고 GitHub 모델일 경우에는 그 GitHub 모델에 연결을 해라. 그리고 오픈AI, 애저 오픈AI일 경우에는 오픈AI 연결을 해라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한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에이전트가 이제 그걸 받을 거 아니에요. 자 받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올라마일 경우에는 이제 올라마를 띄우면 되고, 올라마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오픈AI 인퍼런스 모델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쓰겠다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현재 라이터만 하나 싱글 에이전트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어떤 프로토콜을 쓴다고 했죠? AGUI 프로토콜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백엔드에서 엔드포인트를 AGUI라고 딱 놓고 여기서 나는 이 라이터 에이전트를 노출시킬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프론트엔드 단에서 똑같이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죠. AGUI 클라이언트에서 에이전트를 봤죠. 그렇죠? AGUI라는 엔드포인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이제 AGUI라는 엔드포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단에서 어떤 챗 UI가 나오면은 뭔가 사용자 메시지가 들어가면은 저 엔드포인트로 들어가죠. 그게 이제 백엔드 에이전트로 들어와서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AGUI가 받아서 이 라이터라는 에이전트가 받고요. 그 라이터라는 에이전트는 이런 인스트럭션을 갖고 이제 작동을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련의 과정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명령어가 여기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로 이제 돌고 있어요.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다 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그 애플리케이션 빌드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빌드가 다 끝나면은 이제 웹브라우저에 땅 하고 뜨겠죠. 자, 지금 현재 GitHub 모델이 디폴트로 해서 오픈AI의 GPT-5 미니가 선택되어 있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돌아가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뜨고 있습니다. 자 뜨면은 저는 이제 GitHub 모델이 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현재 화면에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서 현재 AI는 GitHub 모델을 쓰고 있고 백엔드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프론트엔드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세 가지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클릭을 하면은 프론트엔드에 이제 창이 이렇게 딱 뜨고 여기다 이제 말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그 백엔드에서 이걸 집어넣고 또 해서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백엔드에서 돌아가는 거라서 조금 더 쉽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볼 수 있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라이터만 지금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랭폰 유니버스라고 해주면은 이게 스토리텔러니까 제가 키워드만 던져주면은 얘가 이거 갖고 지가 이제 알아서 막 말을 만들겠죠. 그렇죠? 랭폰 유니버스라는 거 하면은 자기 혼자 막 뭔가 말을 만들 텐데 지금 GitHub 모델을 써서
하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현재 어떤 식으로 그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지가 다 보이죠. 그래서 이제 로그 같은 게 다 찍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자 같은 식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게 아니고 자 여기서 멈추고요. 멈추고 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코드를 살짝 바꿔볼게요. 코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그 코드를 바꾸는 대신에 똑같이 싱글 에이전트 모드인데 제가 좀 아까는 이제 기톤 모델로 했잖아요. 근데 기톤 모델 대신에 이번에는 올라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기톤 모델을 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세요. 자, 올라마를 하게 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올라마 서버를 이제 같이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어떻게 모델이 선택이 되는지 보시면은 지금 아까는 기톤 모델에 GPT-5 미니였다면은 지금은 올라마로 해서 젠마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럼 젠마를 선택을 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갈 거예요. 자, 좀 똑같이 이제 돌아가는데 아까는 아까는 기톤 모델에 에이전트 웹 UI가 있었다면 지금 이제 올라마 같이 올라가니까 올라마 서버가 지금 돌고 있죠. 컨테이너에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모델이 젠마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대부 UI를 또 한번 볼게요. 자 하면은 똑같이 여기서 랭 콘 유니버스 하면은 마찬가지로 쭉 이제 돌겠죠. 오른쪽에 이제 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올라가 서버는 지금 아까 기존 모델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저쪽에 잘 돌아가는 서버에 돌아간 거고 지금 올라가면 지금 라즈베리 파이 여기서 돌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고 있는데 한참 걸리죠? 한참 걸려요. 그 젠마 모델이 그렇게 썩 그 용량이 큰 게 아니에요. 1기가 안 되는 되게 작은 모델인데 일단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요거를 위해서 조금 이제 혹시나 타임아웃이 생길까봐 좀 그걸 좀 넉넉하게 잡아놨긴 했는데도 그런 오래 걸릴 거고요. 아마 이거는 제가 젠마를 해서 그렇지 만약에 다른 모델 뭐 LFM 모델을 쓴다든가 다른 모델을 쓸 경우에는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은 라즈베리 파이 내지는 온디바이스 LLM을 쓸 때 과연 이게 이제 에이전틱 AI를 만들 때 과연 괜찮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돌고 있어요. 자 돌고 있지만 저는 끄겠습니다. 끄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 코드를 좀 바꿔볼게요. 자 코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라이트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주석을 풀게요. 자 주석을 풀었습니다. 자 주석을 풀고 어떤 걸 했냐면은 이번에 에디터라는 에이전트를 또 추가를 했어요. 에디터는 뭐 할 거냐? 라이터는 300단어 이내에 짧은 얘기를 만들어라 가 되는 거고 에디터는 그렇게 만들어진 얘기를 뭔가 좀 임프루브 시켜라. 그리고 혹시나 문법 같은 게 안 맞았으면 문법이라든가 스타일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듬어라죠. 다듬어라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한 게 워크플로우를 추가를 했어요. 그렇죠? 워크플로우를 추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퀀셜 패턴이죠. 빌드 시퀀셜 워크플로우를 추가를 했어요. 그때 여기 아까 선언했던 라이터와 에디터 두 개를 선언을 했죠. 선언한 걸 추가를 했죠. 그럼 첫 번째 라이터가 시퀀셜이니까 이 배열에 첫 번째 들어오는 라이터가 먼저 작업을 할 거고요. 그걸 받아가지고 에디터가 이제 교정을 할 거고 그 결과값을 사용자한테 던져주게 될 겁니다. 그때 이 워크플로우도 에이전트 형태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아까는 라이터를 그 엔드포인트에 노출을 시켰다면은 이번에는 퍼블리셔 방금 했던 그 워크플로우를 노출시킬게요. 워크플로우를 노출시켜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올라마가 아니라 이제 애저 오픈AI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애저 오픈AI 이렇게 해서 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올라마에서 한번 얼마나 느려 터진지 보여드리거든요. 하여튼 애저 오픈AI를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해서 돌고 있죠. 컴파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애저 오픈AI의 GPT-5 미니를 써서 한다라고 보여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똑같이 이제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아까 또 이 대시보드에서 보이는 그
어떤 리소스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이번에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에이전트와 UI는 동일하지만 이번에 오픈 AI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백단의 UI를 가보면은 아까랑 좀 다를 거예요. 아까는 라이터만 있었는데 지금 에디터랑 퍼블리셔가 보이죠. 퍼블리셔가 워크플로우란 말이에요. 워크플로우를 딱 보면은 이렇게 이제 워크플로우 패턴이 쭉 보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보낼게요. 똑같이 랭콘 유니버스라고 보내면은 쭉 이제 라이터가 지금 돌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첫 번째 라이터가 막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업하고 오른쪽에 작업한 결과물이 쫙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에디터가 받았죠. 에디터가 받아가지고 다시 교정을 하고 있어요. 교정을 하고 있는 게 쭉 이제 보일 거고요. 교정이 다 끝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교정이 끝났다라고 해서 다시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다 끝났죠. 이렇게 해서 일련의 작업들이 다 끝났는데 제가 지금 시퀀셜로 보였기 때문에 쭉 일렬로 보이지만 만약에 이게 그루체 패턴이었다면 모양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컨커런트 패턴이었다면은 쭉 해서 쫙 부채살처럼 퍼지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아까 그 두 번째 올라마로 보여드렸을 때와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떠셨나요? 그 모델이 크지 않은 모델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결과의 정확성을 떠나서 일단 속도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만족하기는 조금 어려운 속도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 좀 러닝이 있었고요. 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제 올라마 서버 같은 걸 통한 로컬 LLM 서버를 돌려가지고 에이전틱 앱을 개발한다. 저는 딱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그 라즈베리 파이랑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최적화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조금 더 고성능의 그 서버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 같고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온디바이스라든가 이런 소규모 형태에서는 다른 형태의 프레임워크가 좀 더 최적화된 다른 프레임워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상용 LLM, 그러니까 이제 애저라든가 아니면 뭐 오픈 AI라든가 안트로픽이라든가 아예 API 형태로 호출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돌려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할만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 요즘 한참 유행하는 오픈클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리기 좋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굴러다니는 라즈베리 파이가 있다면은 그리고 왠지 나는 오픈클로 같은 거 한번 써보고 싶다 한다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라즈베리 파이를 준비를 하면서 이거 그 디바이스 문제를 막 샀잖아요. 막 이것저것 샀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로컬 LLM을 돌리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막 이제 붙였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세트가 라즈베리 파이 5에다가 AI 핵 플러스 2 모듈입니다. 가장 최신에 나온 거예요. 가장 최신에 나온 거 가장 최신 버전으로 다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그런데 많이 느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지금 본체가 있고 위에 이제 AI 모듈이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안 할 것 같다. 그 돈이면은 맥미니를 사. 라고 이제 그만큼 비싸고요. 이게 은근히 쓸데없이 비싸서 AI 모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돈 더 투자해서 맥미니를 사셔가지고 작업하셔야겠다. 지금 당근에 엄청 풀렸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막 엄청 올라오는데요. 당근에 엄청 풀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거를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어떤 이제 온디바이스에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은 첫 번째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테크니컬 기술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데모를 포함해서 처음부터까지 쭉 엔드투엔드로 혼자 그 실습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게 워크숍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요 밑에 있는 자료를 갖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3월달에 대구에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4월달에 서울에서 한번 합니다. 그때 그때 또 링크 같은 거 어딘가에 제 링크들이나 어딘가에 올라갈 테니까 주시하고 계셨다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 혹시 다 궁금한 거 질문 있으신가요?